자, 2호 박지은의 이지 인터뷰 두 번째 순서 장소로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 대상 누구죠? 네, 국장님? 김혜란 후보입니다. 김혜란 후보 출입구 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있고 함께 만드는 춘천의 미래 모습 김혜란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춘천철원 하천 양구갑 예비 후보 김혜란 예비 후보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영산봉사 살리자 인생 춘천과 함께하는 김혜란의 삶의 정치. 하나만 소개할까요? 춘천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있고 하나만 읽어보실래요? 네, 춘천의 맞달, 춘천의 미래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응원 메시지가 있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옥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치부장입니다.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번엔 김혜란 예비 후보 사무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길을 또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시는데 선거운동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좀 어떤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저는 항상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그런 결정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학생이 서울대 뭐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전기공학부를 간다고 했을 때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었던 말도 그 원로 교수님이 전자공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야. 똑같이 입학시험 치고 들어온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예. 또 공대생이 왜 사실을 보냐. 그땐 또 법대생의 전유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대생은 리갈 마인드가 없어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또 꿋꿋이 도전해서 또 이제 판사로 임명받고 법조인으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예,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도 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이런 것에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제가 제 힘으로 입증해냈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운동도 여성 뭐 최초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최초의 도전을 할 때 그런 거 두렵다고 이제 뭐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저의 그런 장점이 제 인생 전반을 통해서 증명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춘천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본인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 신념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춘천의 아이들이 그 예전에 30년 전에 우리 춘천의 그 학생들에 비해서 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학 진학률, 소위 말하는 명문대 진학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도 그냥 일반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거의 전국 최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2년 동안 진보교육감의 그 어떤 한 방향으로 이제 이념적으로 이렇게 몰고 갔던 그런 실험 정신에 저는 실패라고 보이고, 그래서 온 이 결과는 우리가 다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춘천에서 태어나는 얘들한테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유전자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뿌려지는데 예전에 비해서 선택의 기회가 너무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가만히 참고서만 사서 공부를 하고 학교만 열심히 다녀도 공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면, 지금은 수능시험만으로 가는 입시제도가 수시와 정시가 있다 그러면 정시는 수능시험만으로 보는 거죠. 그걸로 뭐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어졌습니다. 이거는 정시로 우리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패배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수험생이 갈 수 있는 길 중에 절반을 폐쇄해버린 겁니다. 그거는 이 춘천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페널티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시로는 못 가. 우리는 수시 해야 돼. 수시가 실질적으로 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얼마든지 정시로도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거는 우리가 못 간다고 생각하게 된 이 현실은 엄연히 다른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준화여서 골고루 각 학교마다 분배가 되어 있다면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춘천시 전체에서 그 비슷한 정도의 아이들이 60명 가까운 아이들이 서울의 명문대 또는 의대에 진학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매우 떨어졌어요.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초학력 평가 같은 걸 해보면 지금 수학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그 최저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30%가 넘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각성을 하고 뼈 아프지만 좀 다른 아주 획기적인 도전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네, 애를 제대로 키우고 싶은 엄마들이 자꾸 춘천을 떠나고 싶고 우리 애가 좀 우수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수도권으로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면 안 돼요. 서울에서 춘천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애들은 못 데리고 가겠다. 거기 가면 우리 애는 교육을 망치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교육과 의료가 그래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지나친 엘리트주의다. 실패해본 경험이 없다. 워낙 그 화려하잖아요. 이력이. 그리고 한간에는 금수저 출신이 아니냐. 대부분의 우리 춘천 시민들의 삶을 올곧이 이해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대 측의 이런 지적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저는 춘천 교동에서 경찰관 아버지 3남매 맞닥에 태어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얘기 아버지 월급으로 3남매가 다 대학 공부까지 하고 그 중에 2명은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예, 게다가 제 밑에 동생은 이제 의대 다녔거든요. 등록금도 비싼데 제가 고시에 붙을 때가 29살인데 사법시험 붙기 전 29살까지는 가난한 고학생이었죠. 그게 금수저나 엘리트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딱 대학교 1학년 19살 때 과외와 뭐 학원 강사 같은 거를 아르바이트로 했을 그 시절부터 고시에 붙을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한 번도 돈 버는 걸 멈춘 적이 없고 가족을 돕는 걸 멈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 뭐 금수저냐 이거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예. 그 이제 법조인의 길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걸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가 또 다른 도전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다시 또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네. 이렇게 하신 정말 솔직한 이유는 뭐예요? 정말 여러 가지 뭐 제가 그 사법부에 있으면서 입법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역할, 그 역할이 이제 사법부라면 왜냐하면 그 사법의 한계가 있죠. 입법까지 건드릴 수 없는 이 정해진 법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서 입법부가 약간 기울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한쪽으로 과반수 이상의 입법부가 이제 위헌적인 제 판단으로 제 직업적 양심으로는 위헌적인 법률이 자꾸 나오고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그 법치주의의 자정작용으로 그 위헌 법률들이 제거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네, 왜냐하면 또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입법권이 한쪽으로 너무 독점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정치기관화가 돼서 이제 헌법기관도 좀 작용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입법부에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 그런 식의 소명의식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면 저는 또 왜 그러면 지역에 오게 되었냐. 저는 진짜 그 춘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춘천 발전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제가 춘천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그 활기를 잃고 멈춰져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이게 보통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좀 미래를 지향적인 어떤 선구안을 좀 가지고 남들이 이런 비판 저런 비판을 해도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배짱이 있어야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정 부분 소명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들어오는 게 저거던데 춘천의 맞다. 예, 춘천의 맞다가 상당한 그 정치적 유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함의가 실제 있고. 장녀시죠? 네, 그리고 실제 장녀고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네. 후보 본인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달이 이제 일단 춘천의 맞달, 예, 제가 맞달이기도 하고 그 맞달처럼 춘천 시민들을 예, 모셔야 될 어른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하겠다,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말에 예전에 맞달은 살림미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를 춘천 발전의 밑거름으로 써주십사. 네, 살림미천으로 써주십시오. 네,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제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열정과 지금 남아있는 저의 젊음을 다 불살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선에 만약 가신다면 네. 이제 허영 후보하고 특히나 허영 후보가 지금 현재 여기 국회의원 계속 했었고 그 계속 의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유권자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선 경쟁력을 본인이 왜 나는 본선에서 허영 후보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딱 기조로 세웠던 이제 운동권 세대의 청산. 예. 과거 썼던 네. 영수증 또 받고 예. 한 번 써먹었던 영수증 또 내밀고 또 내밀지 말고 지금 현재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예.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인재를 예. 등용하겠다라고 하셨죠. 예.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춘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동권 세대의 퇴진과 대비되는 전문 인력을 예,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소유하고 있는 예, 그런 인력의 세대 교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필 한 번 더 해주신다면. 네, 저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꿋꿋하게 앞장서서 끝까지 해냈고 전체적으로 제 인생 전부로 이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고 뭔가 귀찮고 성가시다고 그냥 덮어버리지 않고 예, 춘천의 맏딸로서 예, 어려운 일 굳은 일에는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일꾼 예, 한번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기대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